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하시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내어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아이만 잘 되면 돼.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뒤로하고 살아오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사라지고 내 감정은 무뎌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나는 뭘 좋아했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말 절대 이기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자녀와도 따뜻하게 웃을 수 있고 배우자와도 부드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부모님들 꼭 짧은 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작고 소중한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째, 부모가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힘든 상황을 보며 이게 다 내 탓인가 하고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세요. 예를 들면 자녀가 직장을 자주 옮길 때 내가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키웠나 하고 후회하시고, 결혼이 늦어지면 내가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시고, 자녀가 우울해 보이면 내가 부족해서 저 아이가 힘든가 하고 마음 아파하시죠. 이런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이 뿌리내려서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어요. 어떤 부모님은 나는 애한테 해준 게 없어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겠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우리 삶을 더 힘겹게 만들 뿐 자녀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정말 소중한 시작이 될 거예요. 둘째, 내 인생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자녀 중심으로 살아오셨던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더라 하고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반찬을 챙기느라 드라마 한 편 온전히 본 기억이 없고, 여행도 애들한테 미안해서 포기하고, 내 취미는 사치라고 여겼던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는 누군가 무슨 취미 있으세요? 라고 물어오면 말문이 막히기도 해요. 그저 하루하루 할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돌본 기억이 사라지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쉬는 날에도 그냥 애들 집 청소나 해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 밥 차리고 나면 내 시간은 없더라고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도 몸도 점점 무거워져요.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거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거나, 오래전 좋아했던 책을 꺼내보는 것부터요. 그러다 보면 맞아, 나 이거 좋아했지 하는 감정이 살아나요. 그 감정을 따라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그렇게 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모이면 어느새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잘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곤 하죠.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커지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실망이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고졸인 걸 속상해하고 연봉이 낮다고 걱정하고 손주를 빨리 안 보여준다고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있죠. 기대라는 건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꼭 성공해야 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말이 격려보단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 입장에선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싶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왜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럴수록 마음이 멀어지고 대화는 줄고 부모님 자신도 속상하고 서운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잘 지켜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녀도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훨씬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요. 넷째, 외로움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해도 괜찮다고 웃으시고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허전함이 계속 남아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예전엔 집이 북적북적했지만 이제는 조용한 시간이 늘어나고 누군가와 나누던 작은 대화마저도 그리워질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이 나이에 외롭다고 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말도 못하겠어라고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외로움을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뿐이죠. 그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자녀에게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고, 친구에게 오랜만에 차 한잔 하고 싶어라고 연락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틈으로 따뜻한 관계가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외로움을 말로 꺼낸다는 건 용기 있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친구도 줄고 대화할 사람도 줄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죠. 심지어는 마트 계산원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나누는 게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말수도 줄고 생각도 점점 안쪽으로만 향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관계가 필요해요. 같은 동네의 문화센터에 나가보거나 교회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소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눌 땐 어색하고 긴장될 수 있지만 막상 두세 번만 더 가보면 익숙해지고 웃음도 생기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보석 같은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가 아니라 지금이기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곳부터 작은 인연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인연들이 우리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섯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때로는 사소한 오해에도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웃의 무심한 한마디, 자녀의 무뚝뚝한 말투, 친구의 연락 끊김 같은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나도 모르게 외롭고 서운해지죠.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바빠서 못 갔어라고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서운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내가 싫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네 모임에서 혼자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해지죠. 이럴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가 나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평온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분히 길러지는 거니까요.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믿음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일곱째, 건강을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즐기기 어렵죠. 그래서 노년에는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삼운동을 하냐고 하시거나 병원은 귀찮고 무서워서 안 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5분씩만 스트레칭을 해도 허리나 관절 통증이 덜해지고,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산책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요. 병원도 미루지 말고 제때 다니고, 치매나 당뇨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오래오래 따뜻하게 함께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여덟째, 돈보다 경험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에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게 미덕이라 여겼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점심을 함께 하는데 몇천 원 쓰는 걸 망설이고, 여행을 가고 싶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몇 년을 미루고, 무언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 돈으로 애들 용돈이나 더 주자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요, 경험은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내가 직접 느끼고 눈으로 보고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감정은 노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요. 너무 절약에만 갇히지 마시고 지금의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가치 있는 소비를 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홉째, 하고 싶은 말은 미루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참는 법을 먼저 배워왔어요. 어릴 땐 부모님 앞에서, 어른이 되면 사회에서, 부모가 되면 자식 앞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후회로 남게 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거나, 배우자에게 미안해서 한마디를 못하고 세월만 흘려보내거나, 친구에게 보고 싶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경우도 많죠.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말은 용기 내서 표현해보세요. 마음을 전하는데 완벽한 말은 필요 없어요. 진심이 담기면 그 자체로 따뜻함이 되고 상대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도 더 가볍게 해줄 거예요. 열째, 나만의 일상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도 다른 시간표를 가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어들면 문득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들죠. 이럴 때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힘이에요. 아침 햇살을 보며 차 한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산책하는 것, 책장을 넘기며 나만의 감정에 몰입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껴질 때 그게 진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만의 리듬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노년은 없을 거예요.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오늘 함께 나눈 부모도 자기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이 말, 이제는 정말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가족이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10가지, 어쩌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감되진 않더라도 그중 하나라도 지금의 내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죄책감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집중하고 기대와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고 돈보다 경험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말을 용기 내 전하며 나만의 일상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나를 돌보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